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학교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자주 느낍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공급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정답을 외우고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정답을 되뇌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생각을 하지 않고 외우려만 들까요? 저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이 말해준 의견이나 생각을 외워서 앵무새처럼 말할 뿐입니다. 인생은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문제를 생각해보세요. 모범 답안이 있나요? 정답이 있나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 그 자체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정답을 찾는 방법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워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 문제 중 하나인 돈 버는 문제를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질문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만들어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스스로 혼자서 찾아야 합니다. 정답을 찾는 공식도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왜? 선생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어떤 선생님이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고 이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격, 능력, 재능, 처한 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에 다른 사람의 성공 방법이 반드시 자신에게도 성공을 보장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나요? 혼자서 정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암기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즉,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맨날 외워서 대응을 한다고요? 그게 가능하기나 한가요?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그럼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가요? 암기식으로 외워서 백날 시험 점수 잘 받으면 뭐하나요? 자기 인생에서 당면한 중요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줄 모르는데 주입시 교육의 피해 사례의 한 예를 들어봅시다. 집값 이건 어떤 문제인가요? 가격의 문제이죠. 가격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가격이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배운 게 아니고 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엉터리, 경제정책에도 박수치고 환호하게 되는 후보로 사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댓글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꾼이 사라지고 망할 거라는 저주 섞인 말과 기대를 하고 있죠. 이런 댓글을 보면 경제학을 배운 저는 답답함을 느끼다가도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사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느낍니다. 모든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른다. 이거 고등학교 사회나 경제 과목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분양가 상한제를 치지 않아요? 무주택자가 분양가 상한제를 주장하는 건 스스로 망하게 해달라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주입시 교육의 피해 사례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 명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시장에 물건이 많이 공급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 공급의 원리이죠. 우린 이걸 학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배운 게 아니고 외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건설사?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배운 게 아니고 외운 사람입니다. 건설사는 누가 산다고만 하면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건설사는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집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해보세요. 집을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집주인들입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더 많이 지어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인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건설사는 그냥 집주인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집을 지어주고 이익을 챙길 뿐입니다. 결국 집을 시장에 공급하는 주체는 건설사가 아니라 집주인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에 집을 공급하는 집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집주인이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던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들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아무튼 시장에 더 많은 집을 쏟아낸다면 집의 공급을 늘려서 집값 하락을 하게 만듭니다. 집주인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든 100채를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무튼 시장에 집이 많아지면 그것은 집값 하락 요인입니다. 무조건 시장에 집이 많이 공급되면 집값은 하락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공급하든 다주택자가 집을 공급하든 무조건 집을 시장에 많이만 공급하면 집값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오른다고. 집이란 쌀과 같은 식량과 다릅니다. 쌀은 한 사람이 100인분의 쌀을 보유하고 쟁여놓아 시장에 내놓지 않을 수 있지만 집은 쌀과 사정이 다릅니다. 집은 한 채만 자기가 살 수 있고 나머지 집은 전월세로 시장에 거의 대부분 공급이 됩니다. 즉, 집주인이 한 채를 가진 자인지 여러 채를 가진 자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의 수가 시장에 많아지면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또 집값도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택시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집 문제에서처럼 택시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택시 공급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택시비가 싸집니다. 택시 100대를 가진 사람이 택시 사업을 하든 또는 택시를 한 대만 소유한 사람들이 택시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택시 총 대수가 많아지면 택시비는 하락합니다. 이때 택시를 공급하는 주체는 자동차 택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택시 사업을 하는 택시 사업자들입니다. 이처럼 시장에 공급이 되는 주택의 주인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이 1주택자의 주택인지 또는 다주택자의 주택인지 상관없이 누가 몇 채를 가졌던지 상관없이 시장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기만 하면 전세값과 집값은 하락합니다. 그런데 왜 분양가 상한제를 주장하여 주택 공급을 줄여라고 하나요? 왜 다주택자의 소유에 페널티를 주어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제한하려 하나요? 그동안 집값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랐나요? 시장의 주택 수요에 비해서 주택 공급 물량이 적어서 오른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럼 왜 주택 공급이 잘 안 되었나요? 재건축 초과 이권 수재, 분양가 상한제, 층층수 제한 등등 각종 규제들로 주택 공급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세 공급은 누가 하나요?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들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많아질수록 전세 공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다주택자들 때려잡자고 하지 않는가요? 그럼 전세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나요?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은 전세 공급을 때려잡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고도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그럼 정부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왜 충분히 늘리지 않을까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획기적으로 의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임대아파트 한 채당 1억 원의 적자가 생기고 주택공사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IMF가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하게 되었고 두 회사가 합쳐져 LH공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는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장기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세값을 낮추는 방법은 전셋집을 시장에 공급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든 불자이든 이슬람교를 믿든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시장에 전셋집을 많이만 내놓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전셋집을 공급하는 주체는 건설사가 아닙니다. 즉 시장의 전세 공급자는 건설사가 아니라 다주택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반시장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집값과 전월세 급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요?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럼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엉터리 정책을 지지하는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외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학교 다닐 때 외우기만 했지 생각을 안 해서 그런입니다. 그럼 학교 교육은 왜 그 모양인가요?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의 지문에 교과서에 있는 정답을 말하지 못할까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답을 앵무새처럼 말하며 시험 때도 외운 답을 적어 좋은 점수를 받으며 살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매번 외워서 살 것인가요? 아니면 매번 검색을 하며 정답을 찾으며 살 것인가요? 인생에는 질문도 정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